안녕하세요. 해피실버 잉글리시 백슬기 선생님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에는 기초 단어 26번 A, B가 들어가는 단어 알기부터 할 건데요. 학습지는 13쪽이 아니고 17쪽이네요. 13쪽 아니고 17쪽 펴주세요.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단어의 이제 발음을 만드는 수업은 끝이 났어요. 우리 그동안 첫 수업부터 해서 자음, 모음 소리, 그리고 뭐 이중자음도 배웠고, 또 이중 모음도 배웠고요. 또 뭐 배웠나? 묵음도 배웠어요. 이런 것들 이제 소리 나는 방법은 이제 수업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A부터 G까지 기초 단어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이런 소리 나는 방법 할 때는 소리를 만드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 뭐 A가 어떤 소리 나고 B가 어떤 소리 나고 이런 거 알아보는데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A부터 G까지 각 알파벳이 들어가는 기초 단어를 배울 거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외우기.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생님,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어떤 말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영어 단어 암기하는 게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필요할 때 자유자재로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A부터 G까지 기초 단어, 지금은 이번에는 아주 쉽고 아주 기본적인 단어를 배울 거고요. 이렇게 G까지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단어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단어들은 어떻게? 반드시 기억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 다 알고 계신 분들이나 뭐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간간히 나오는 내가 몰랐던 단어나 아니면 내가 몰랐던 표현들 좀 더 이렇게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 여기에 있는 이 단어들을 읽고 뭐 의미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배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뒤에다가 제가 안 가지고 왔나? 잠시만요. 자, 이렇게 단어를 읽어보고 의미만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문장에 우리가 배운 단어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까지 같이 수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단어들이 좀 나는 익숙하다, 이 정도 단어는 쉽게 쓸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뒤에 나오는 이 문장 만드는 거, 문장 안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내용에 조금 더 이렇게 중점을 두시면 될 거고 나는 아직까지 단어가 많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의 발음과 의미 기억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우리 추석 전에 이제 마지막 수업이에요. 추석 연휴가 수, 목, 금 이렇게 돼서 이번 주 수요일이랑 금요일은 수업이 없을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수업이 올라갈 거니까요. 이번 주는 오늘 수업하고 추석 잘 보내시고 이번 주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자료 받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1번은 뭐가 들어가는 단어냐면 A가 들어가는 단어예요. 우리 A가 낼 수 있는 소리 여러 가지를 배워봤는데 A는 보통 에라는 입을 크게 벌리는 에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자기 이름 그대로 A라는 긴 소리를 내기도 한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1번부터 8번까지 A 자리에 에 또는 A 소리를 넣어서 발음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1번. 너무너무 쉬운 단어예요. 이거는 이제 모양만 보고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이 A가 내는 소리는 에 소리입니다. 큰 에 소리를 내고 P가 두 개지만 소리는 한 번만 나죠. 그리고 옆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뭘 붙여줘요? 그냥 붙여주고 L 리을 소리 나겠네요. 끝에 오는 이는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발음은 apple 이라고 하고 의미는 사과, 먹는 사과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이번에 A는 에 소리가 날 거예요. 에 소리. 그 다음 N, 니은, I는 이. 자, 이거를 N 이렇게 왜 안 붙이냐면 얘는 여기에 에 밑에 이 받침으로 니은 소리 쓰이는 게 아니라 옆에 오는 이 I, 모음이랑 같이 이렇게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오는 A는 자기 혼자 그냥 에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 다음 M도 똑같이 옆에 모음이 있기 때문에 받침에 넣어주지 않고 옆으로 빼주죠. 자, 그 다음 이렇게 A하고 L 이렇게 같이 붙는 경우에 A가 한 번씩 이런 소리를 내요. 그래서 여기서는 animal 이라고 발음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animal. 무슨 뜻이냐면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동물, animal. 자, 그 다음 여기에서 A는 A 소리를 내주죠. 이렇게 A 소리를 내고 GE가 끝에서 이렇게 붙는 경우에는 G라고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가 그런 경우예요. 끝에 GE가 같이 붙어 있을 때 그냥 그 이렇게 E가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기서는 GE가 붙어서 G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붙여주면 age 라고 읽어주고 약간 요거 두 개 붙으면 G 소리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age 라고 읽어주고 나이라는 뜻이에요. 나이.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화장품 쓸 때 이 제품은 안티에이징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말 하잖아요. 안티에이징. 여기에서 age가 나이라는 뜻이거든요. 안티라는 말이 무엇 하지 않게 방지하는 이런 뜻이라서 안티에이징 하면 나이가 드는 걸 방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노화되는 걸 막아준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age라고 하면 나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S는 스 소리, A는 에, D는 드 붙여주면 sad 라고 읽어주고 의미는 슬픈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여러 번 했던 거죠. sad, 슬픈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P는 P 소리가 나고 O는 O, T는 T 소리, A는 A 소리를 낼 거예요. 그 다음 T, O는 O. 그래서 붙여주면 potato라고 읽고 감자라는 뜻이에요. 감자. 그래서 우리 과자 중에 포테토칩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감자칩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포테이토 앞에다가 sweet를 붙여주면 이렇게 쓰면 sweet potato가 되거든요. sweet가 무슨 뜻이에요? sweet. 달콤한 이라는 뜻이에요. 달콤한 감자, sweet potato, 달콤한 감자 하면 이게
고구마라는 뜻이에요. 고구마. 그래서 감자는 그냥 potato. 앞에 sweet 붙여서 sweet potato 하면 고구마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우리 이거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죠. A는 에 소리, F는 F, T는 T, ER 붙어 있으면 R 소리 나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붙여주면 after 이라고 읽고 무슨 뜻이냐면 무엇 후에 라는 뜻이죠. 자, 이거 반대말도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뭐뭐 후에의 반대말 이렇게 써주고 읽을 때 before 이라고 읽어주고요. 의미는 무엇 전에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after 하면 무엇 후에, before 하면 무엇 전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지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AIR 이렇게 붙으면 어떤 소리 나는지 기억나세요? air 이라고 소리 났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소리 났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3개 붙여서 air 이라고 소리 나고 의미는 공기라는 뜻이에요. 공기. 자, 그 다음 F는 F 소리가 나고 A는 A 소리가 나죠. 끝에 CE가 붙어 있으면 항상 S 소리 나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면 face라고 읽고 의미는 얼굴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단어 다시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사과라고 할 때는 apple. 그 다음 동물 얘기할 때 animal. 나이를 얘기할 때는 age. 슬픈 얘기할 때 sad. 감자 얘기할 때는 potato. 근데 이 to를 로처럼 소리내서 potato 이렇게 발음해도 괜찮아요. potato 둘 다 맞는 발음입니다. 그 다음 무엇 후에 얘기할 때는 after. 무엇 전에 얘기할 때 before. 그 다음 공기를 얘기할 때는 air. 얼굴 얘기할 때 fac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단어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내려가서 2번은 조금 쉽죠. B가 들어가는 단어인데요. B는 무슨 소리 나요? 비읍 소리 나요. 이거 외에는 나는 소리가 없으니까 밑에 있는 1번부터 8번까지 단어들의 B 자리에 비읍 소리 넣어서 발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1번에 B는 비읍 소리, A는 A 소리가 날 거고 또 B는 비읍 소리, Y는 E 소리가 나죠. 그래서 붙여주면 baby라고 읽고 의미는 아기라는 의미예요. 아기. 자, 그 다음 B는 또 비읍 소리가 나고 E는 에, D는 드 소리가 나죠? 붙여주면 bed라고 읽고 침대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전에 배웠었는데 침대가 있는 방, bed가 있는 room 해서 bedroom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었어요? 침실이라는 뜻이었죠. 기억하셔야 되죠?
bedroom 하면 침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서 3번의 B는 비읍 소리, A는 에, D는 드 붙여주면 bad.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방금도 bad가 있었는데요. 자, 근데 이거 뭐가 달라요? 중간이 얘는 E고 얘는 A예요. 그래서 밑에 거 A가 들어간 bad 하면 나쁜이라는 뜻이에요. 나쁜.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소리도 모양도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중간에 E가 들어가면 침대를 의미하는 거고 A가 들어가면 나쁜이라는 뜻이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B는 비읍 소리가 나고 IR 붙으면 R 소리가 나죠. 그 다음 D 붙여주면요 bird라고 읽어주고 의미는 뭐예요? 새라는 의미예요. 이것도 지난번에 IR 배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5번 B는 비읍 소리 R 리을 소리. 근데 앞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으 붙여줄게요. 그 다음 O는 여기서 아 소리를 내요. 그 다음 TH가 붙어서 TH가 쓰 이런 발음을 내기도 하고 약하게 the 발음을 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the 발음이에요. 그 다음 ER 붙으면 R 붙여주면 brother 이라고 하고 brother 무슨 뜻이에요? 남자 형제라는 뜻이에요. 남자 형제. 글씨가 왜 이렇지? 그래서 여기에는 오빠, 형, 뭐 남동생 다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남자 형제 말고 여자 형제는 어떻게 얘기해요? sister 해서 sister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여자 형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언니, 누나, 여동생 다 포함이 되는 말이겠죠. 그러면 언니인지 아니면 여동생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요, 선생님? 자, 그러면 언니나 오빠, 나이 많은 형제 얘기할 때는 sister이나 brother 앞에다가 older이라고 붙여주면 돼요. older. 나이가 더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어린 형제 있죠. 동생들, 여동생이나 남동생 얘기할 때는 또 sister, brother 앞에 elder이라고 붙여주면 돼요. elder. 이거는 나이가 더 적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빠, 형 같으면 older brother이라고 얘기하고 남동생 같으면 elder brother이라고 해야겠죠. 언니나 누나일 때는 older sister이 되고 여동생일 때는 elder sister이 되겠네요. 근데 그 외국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는 우리 동양처럼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중국, 일본 이런 데처럼 그 상대방의 남의 가족 관계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뭐 보통 처음 만나면 우리는 뭐 형제가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질문을 조금 실례라고 생각해서 남의 가족 관계나 뭐 아니면 상대방의 나이를 물어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실례라고 생각해서 처음 만나면 뭐 취미가 뭐예요? 뭐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이런 거 정도 물어본다고 해요. 그래서 굳이 뭐 언니, 오빠,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을 구분하려면 older, elder 이렇게 쓰긴 하지만 그냥 brother, sister 하면 아 얘는 형제가 있구나, 자매가 있구나 이 정도로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조금 있다가 가족들을 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면 B는 비읍 소리, U는
t는 트 이렇게 소리가 나요. 붙여주면 but 이라고 발음을 하고 의미는 그러나 또는 근데 이런 말 할 때 사용해요. 자, but 이거 하고 비슷한 말 자, 요렇게 쓰고 however 이라고 읽는데 이게 딱 그러나 라는 의미예요. 근데 각 그 두 가지 다 의미가 비슷하잖아요. however 이라는 이 말은 보통 글을 쓸 때나 문어체라고 하죠. 글을 쓸 때나 뭐 서류를 쓸 때나 이럴 때 많이 쓰는 말이고 but 이거는 구어체라고 하죠. 그냥 일반 편하게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중등이나 고등 검정고시를 준비하신다 하면 이 however 이라는 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회화하는 말 이런 것들 배우고 싶을 때는 however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but 이라는 말 또 but 이라는 말 이게 좀 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랑 비슷한 단어예요. 검정고시 준비하실 거면 but도 중요하고 however 이거 둘 다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B는 비읍 소리, A는 에 소리 th 붙여서 여기서는 쓰 소리 그대로 나요. 붙여주면 bath 무슨 뜻이냐면요. 목욕이라는 뜻도 있고 욕조라는 뜻도 있어요. 목욕, 욕조 둘 다 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bath가 있는 욕조가 있는 room bathroom이라고 발음하고 무슨 뜻이게요? 욕조가 있는 방이니까 욕실이 되겠죠. bathroom 하면 욕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B는 비읍 소리, A는 에 소리, N, 니은, K는 크 소리. 자, 이거는 발음할 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소리가 나도 괜찮아요. 붙여주면 bank라는 의미고, bank라고 읽고 의미는 은행이라는 의미겠네요. 그래서 우리 대구은행을 DB 이렇게 표현하고, DB가 아니고 DGB 이렇게 표현하고, 국민은행을 뭐 KB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들어가는 게 있나? 농협은 NH구나. 그래서 이럴 때 뒤에 들어가는 이 B들이 다 bank 얘기할 때 B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2번에서 배운 단어도 다시 한번 볼게요. 아기 얘기할 때는 baby, 침대 얘기할 때 bed, 나쁜이라고 할 때는 bad. 두 개가 발음이 비슷하죠. 그 다음 새를 얘기할 때 bird, 남자 형제는요 brother, 그러면 여자 형제는 sister. 그 다음 그러나 근데 라고 할 때 but. 그 다음 목욕, 욕조 얘기할 때 bath. 은행 얘기할 때는 bank. 이렇게 표현을 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가족을 나타내는 말 한번 봅시다. 자, 가족을 나타내는 표현 볼 건데, 자, 먼저 어디부터 해보냐면요. 엄마, 아빠부터 해봅시다. 엄마, 아빠. 자, 요렇게 쓰면
엄마, 아빠라는 뜻인데 엄마, 어머니라는 거 어떻게 읽어요? mother이라고 읽어줘요. 이거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father이라고 읽어주고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친근하게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엄마는 mom이라고 하면 엄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dad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아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엄마. 자, 그러면 엄마랑 아빠를 낳아주신 위에 누가 있어요? 엄마랑 아빠를 낳아주신 두 분.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있을 거잖아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한 세대를 더 위에 올라갈 때는 앞에 grand를 붙여줘요. 자, 그래서 읽을 때 grandmother, grandfather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할머니, grandfather 하면 이거는 할아버지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머니 할 때는 mother, 아버지 할 때는 father, 할머니 할 때는 grandmother, 할아버지 할 때는 grandfather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좀 더 이제 친근하게 부를 때는 엄마는 mom, 아빠는 dad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엄마랑 아빠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2명 낳았어요. 자, 먼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영어로 son이라고 해요. son. 이 son은 이거는 햇빛,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son, son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딸은 조금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해서 daughter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GH가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AU 붙어서 소리 내거든요. daughter이라고 하고 daughter 하면 딸이라는 뜻이에요. 털 발음을 water 대신에 water 하듯이 daughter 대신에 daughter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on 하면 아들, daughter이라고 하면 딸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엄마, 어머니 얘기할 때는 mother, 아빠, 아버지 얘기할 때는 father, 조금 더 친근하게 엄마 할 때 mom, 아빠 할 때 dad, 할머니한테는 앞에 grand를 붙여줘야 되죠. grandmother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할 때는 또 grand 붙여서 grandfather 하면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 다음 아들 얘기할 때 son, 딸 얘기할 때는 daughter 이라고 발음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해보면 이모나 고모나 숙모 이런 친척 여자들 있죠. 친척 여자 어른들한테는 얘네는 이모, 고모, 숙모 이런 구분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아닌 친척 어른은, 친척 나하고 이렇게 한 학년 차이 나는 친척 어른은 다 aunt라고 불러요. aunt. 이모한테도 aunt, 고모한테도 aunt, 숙모한테도 aunt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삼촌,
고모부, 이모부 이런 남자 어른 친척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또 일괄적으로 uncle이라고 불러요. 여기 발음에 따라서 이렇게 응 소리로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삼촌도 uncle, 고모부도 uncle, 이모부도 uncle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여자 어른들, 여자 어른 친척한테는 aunt라고 표현하고 aunt라고 표현하고 남자 친척 어른들한테는 uncle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손녀나 손자한테 어떻게 얘기하게요? 뭐라고 얘기하게요? 우리 아까 할머니, 할아버지, 나보다 우리 엄마보다 한 세대 위에, 나보다 두 세대 위에를 얘기할 때 앞에 뭘 붙여줬어요? grand 붙여줬죠. 나보다 두 세대 아래를 얘기할 때도 앞에다가 grand를 붙여주고요. 손녀는 grand 뒤에 딸을 얘기하는 daughter 붙여주고 손자는 뒤에 아들을 의미하는 son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손녀는 granddaughter, 손자는 grandson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보다 조금 가족을 나타내는 말이 엄청 이렇게 몇 가지 없어요. 우리는 고모, 이모, 무슨 고모부, 이모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몇 가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뭐에 대해서 알아봤냐면 가족, family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family,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을 나타내는 family, 나타내는 단어들 한번 알아봤고 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들, 딸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고 조금 더 알 수 있다면 이모, 고모, 숙모, 삼촌, 고모부, 이모부, 손녀, 손자까지 알면 좋겠죠.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말 쓰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손녀, 손자, granddaughter, grandson 이런 말 쓰실 일 많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가족을 나타내는 말도 이렇게 알아봤고요. 혹시 이거 받아 쓰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이 화면 멈춰 놓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2교시 때는 우리 방금 배웠던 A가 들어가는 단어, 그리고 B가 들어가는 단어, 이 단어들을 넣은 문장을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이 문장을 넣는 학습지를 깜빡하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그 자료집에는 안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장에 넣는 거 첫 시간이니까 저랑 바로 같이 넣는 연습 한번 해보고요. 다음 주 수업부터는 제가 꼭 학습지로 첨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 수업 여기까지고요. 한 10분 정도 잠깐 쉬시고 2교시 영상 재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교시도 수고하셨습니다.